네, 오늘 오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공판 열렸습니다. 먼저 법원 출석 전 조국 전 장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 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여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하였습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은 각자 역할을 다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 권한이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감찰 무마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계속 그래 왔죠. 예,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민정비서관하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이제 자기 민정수석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 예. 이 말은 본인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기타 그런 자기 하위 부하들은 오히려 월권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조국 전 수석이 예, 예. 그 이전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수사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온갖 기사들이 다 나와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말들이 네. 지금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밝혀진 부분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 표창장 위조 관련된 부분 아니면 이제 그 인턴 증명서 허위 작성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법무부인 청목의 다른 직원들의 네. 진술이 나왔는데 뭐 한 번도 보지 못했다. 1년 가까이 인턴을 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런 예. 진술이 나오고. 예, 예. 이제 본인의 주장하고 본인의 진술하고 반대되는 객관적 사실들이 지금 나온 게 상당수 있어요. 전체가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 예. 상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기가 입장을 좀 내든지 네네. 아니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든지 예. 사과를 하든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반성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오늘도 보니까 언론에게 네. 기계적인 그 균형이라도 좀 갖춰달라 예,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조국 전 장관이 아직도 그 마음의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예. 네, 조국 전 장관이요. 당시 유재수 전 국장을 감찰할 당시에 대상자가 좀 불응하면 사실상 감찰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이미 드러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그 감찰의 종결이다라는 근거로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미 그 디지털 포렌 방식으로 휴대폰도 압수해서 다 열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때 네. 보니까 그 특감 반장 말씀으로는 어쨌든 거기서 뭐 골프채를 받는다든지 네. 뭐 오피스텔을 제공받는다든지 그리고 더 이제 나가니까 딸의 유학 문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딸의 유학 문제를 해명해라라고 얘기하고 그 뒤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상당 기간 멀리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와서 사표를 냈는데 그 다음 이후에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승진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부산시장에 뭐 경제부시장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서 봤을 때 이거는 감찰을 무마한 거 아니냐 그동안에 이제 이런 의심을 사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거 다 따지기 떠나서 유재수 씨가 최근에 1심입니다만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그때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탐관 오리의 전형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기소하고 5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종결이나 종단이나 이게 말장난보다도 종결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무능한 감찰이 된 거죠. 예. 저는 최소한 그런 거 나왔으면은 검찰이 이첩을 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게 했으면은 이런 일이 가지 않았다라는 생각에서 마시면 그거 어쨌든 책임있는 자세로 지금은 검찰의
응하는 게 낫지 이걸 뭐 언론을 탓한다든지 해서 자기를 비껴나갈 수는 없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찰 무마냐 아니면 정상적인 종결이냐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고 있는데 예. 근데 그 뒤에 정황만 봐도 저는 이게 무마로 봐야 된다라고 보이는 게 네. 방금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유재수 씨가 그 뒤에 굉장히 고위 공직자들을 고위 공직을 쭉 갔잖아요. 이어서 네, 갔잖아요. 영전 논란이 일었었죠. 그렇죠. 예. 부산 부시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민정수석실 내에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있잖아요. 그 네. 공직자들의 기강을 감찰하는 게 또 민정비서관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민정수석이 있던 당시에 그런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감찰까지 받은 사람이 그 뒤에 계속 주요한 공직에 계속 임명되는 거를 보고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네. 자기가 실제로 그 무마가 아니라 정상적인 종결을 했다면 그런 부분 아니 무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 예. 누구라도 정상적인 민정수석이라면 연락을 해서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그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부산 부시장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이후의 행보만 보더라도 저는 이거는 감찰을 무마를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네. 증거가 될 수 있다. 장 변호사님의 이제 개인적인 해석이 있으셨고요. 네네. 그런데 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시절에 조국 전 장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잠시 그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 오늘 오전 조국 전 장관 2차 공판에서는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검찰이 그 국회 운영위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답변 사실에 부합하냐고 했을 때는 이 특감반, 전직 특감반 데스크인 김모 씨는 뭐 잘 알지 못하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이 또 근거가 약하다고 봤냐? 이렇게 했더니 저희는 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수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그 데스크라고 하시는 분이 최초에 이제 접수를 받고 그 위에 있는 특감 반장 이인걸 반장한테 보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 예, 그래서 이인걸 반장 얘기했고 이인걸 반장 한 번 더 나갔습니다. 감찰에 압박을 받았다. 예. 감찰하는 동안 심지어 압박을 받았다 할 정도로 지금 조국 장관의 어떤 무혐의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진술을 한 것도 있거든요. 네. 봤을 때 사실은 특감반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유재수가 문제가 많다고 본 거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예. 이 부분이 과연 민죽수는 이런 말도 한번 하셨어요.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무적 판단은 하는 데가 민정수석은 아닙니다. 네. 저도 청와대 근무했습니다만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그런 비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정은 당연히 그런 부분을 보고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도 하지만 이첩을 많이 합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하는 건데 그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이거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직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법을 다투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나중에 가게 되면. 네. 근데 직무의 연관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 그러면 만약에 안 했다면은 약간 자기 무능을 인정한 거 아닌가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재판 결과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점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이후에 유재수 전 국장이 이후 자리를 좀 옮겨갈 때 영전했다 아니다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게 감찰반에서의 뭔가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면 이후에 자리를 옮겨갈 때라도 뭔가 징계 의뢰, 수사 의뢰를 해야 되지 않았겠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그 부산 경제부시장 자리도 사실은 별정이긴 합니다만은 네. 상당한 고위직이거든요. 이것도 인사 검증을 합니다. 하게 된데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민주당의 추석 전문이 있다가 그 다음에 부산에 사실은 연고도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분이. 근데 영전에서 갔다라고 하니까 네. 다들 의아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게 계속 진행됐다. 감찰 무마뿐만 아니라 성질하는 과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철저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유죄 감찰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은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자기를 한번 성찰해서 돌아올 부분이 있다. 재판을 떠나서 한번 볼 부분이 있다. 공직자로서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뭐 방금도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지만 이 증인신문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뭐 최소 1,000만 원의 금품을 향수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조치하는 게 일반적이냐 했을 때
이 증인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수사 의뢰나 징계 의뢰하거나 그러니까 이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이 이 감찰이 종결되는 과정이 통상적이진 않았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그 증인도 그걸 이제 부인을 못한 상황이죠. 예.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금품 수수 의혹이 나와서 공직자가 네네. 당연히 그거를 뭐 고발을 직접을 안 한다. 이게 그 고발을 하든지 네. 적극적으로는 고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봐라라고 이첩을 하든지 아니면 제보를 하든지 이런 정도의 어느 수준이든 간에 그 범위 안에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러면은 민정수석실이 뭐하러 있습니까? 예. 민정수석 이거 하나만으로도 요 사안 하나만으로도 조국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겁니다. 네.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려드리기도 했지만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여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2차 공판에 대해서 말씀을 짚어봤는데요. 옥중에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서원 씨입니다. 옥중 후기를 좀 써낸 책을 펴냈다고 하는데요. 저런 그 책을 펴내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의 거짓말은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장악이다. 나는 왜 조국처럼 버티지 못했나. 그들의 힘이 부럽다. 뭐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 자기 변명으로 일관한 얘기에 그 우리 회고록에 예, 예. 조국 얘기까지 붙여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 벌써 온당하지 못하다 싶고요. 예, 예. 물론 그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지만 자기 사건과 빗대어서 이것을 버텨낸다 안 버텨낸다.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최서원 씨는 국정농단의 주범이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사건과 연계돼서 자기도 버텨야 됐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은 반성하는 자세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싶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2차 공판 얘기까지 짚어봤고